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홍성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상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메디아이 플러스 정지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벤처들에게 임상시험과 관련된 설계 정보부터 CRO 정보까지 데이터를 큐레이션해서 제공하는 메디아이 플러스의 대표 정지희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기 앞서 메디아이 플러스 어떤 기업입니까? 저희는 IT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임상시험과 관련된 데이터를 큐레이션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기업명 메디아이 플러스가 흥미로웠습니다. 기업명 보면 언뜻 보면 이제 메디 AI 플러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메디아이 플러스 어떤 의미가 담긴 거죠? 메디아이 플러스는 메디케이션 플러스 AI의 합성어인데요. 메디케이션의 뜻이 약뿐만 아니라 의료 전반을 네, 그렇죠. 뜻하고요. AI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단계는 액셔너블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데 저희는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추후에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가는 게 목표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미디어 플러스 I 미디어 플러스요? 네, 예. 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디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임상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준다. 이게 뭐 핵심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디서 찾았습니까? 외국계 제약회사에 다닐 때 MSL이라는 업무를 했었어요. 예. 제약 의사라고 하는 업무인데요. 그 업무 자체가 임상시험과 관련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임상시험과 관련된 연구자분들이 임상시험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펀딩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본사로부터 그런 펀딩을 받아서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회사에서 주도하는 임상시험에 어떤 연구자들이 적합한지 이런 큐레이션하는 역할들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걸 하려면 매일매일 논문을 100개 이상씩 그렇죠. 봐야 됐거든요. 힘들죠. 예. 그리고 그런 단순 작업적인 업무를 되게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인포마라고 하는 회사에서 파마 예. 인텔리전스라는 서비스를 알게 된 거예요. 저희 회사가 그 서비스를 구독하게 됐었는데 노동 집약적인 일은 그 회사가 해주고 저희는 정말 데이터 분석만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근데 제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데이터는 누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데이터랑 아시아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데 누락이 그렇죠. 되어 있었고 이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또 노동 집약적인 일들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그 부분을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서비스를 지금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임상이라고 하면 바이오 기업들의 이 개발 단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임상과 관련돼서 약물이 만들어지기까지가 약 50%의 시간이 걸린다면 임상의 시간이 또 거의 40%의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간들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을 좀 줄이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저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 사업과 임상이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업종들은 어떤 게 있죠? 업종이라고 하시면 사실은 좀 임상시험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 약물, 드럭 디스커버리라고 하거든요. 그 단계에서부터 약물을 디벨롭하는 드럭 디벨롭먼트 예. 네, 그 부분을 이제 임상시험과 관련돼서 어떤 제형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약물 제조업 쪽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게 만들어졌을 때 임상시험을 실제로 수행하는 CRO라고 하는 임상시험 수탁 기관에 속해져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CRO 회사들이 병원을 선택을 하고 그 병원에서 연구자분들이 환자를 또 모집하고 예. 이런 단계들이 되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임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나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가 어디일까요? 글쎄요. 어느 도시죠? 바로 서울입니다. 아, 서울인가요? 네. 예. 다국가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제 올해부터 FDA랑 외국계 뭐 파이자나 MSD에서는 임상시험을 할 때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할 때 특히 3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국가 임상시험을 말을 하거든요. 예. 그 다국가 임상시험을 할 때 실질적으로 아시아를 이제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일본은 아시아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후생성에서 일본인들은 체구가 서양인 대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용량을 더 작게 임상시험을 따로 하라고 허가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데이터를 합치기에 좀 아시아 데이터를 합치기에는 용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 지역은 제외하고요. 그러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대만하고 동남아시아 쪽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은 또 다른 큰 이슈가 좀 있었어요. 데이터 지역이 너무 크기도 하고 예. 중국인들만을 따로 임상시험을 하다 보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국이 세 가지 이유로 임상시험에 되게 맛집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요. 어떤 이유죠? 첫 번째 이유는요. 국내 상급 종합병원 5개, 빅5라고 하잖아요. 예. 빅5 병원이 모두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시차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해남에 계신 분들도 4시간 정도면은 다시 서울에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직장인이라면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미리 다 알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환자 모집하는 시기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독특한 문화인데요. 예. 한국의 특이한 문화, 빨리빨리라는 그렇죠.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있어서 예. 임상시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속도거든요. 얼만큼 빨리 환자를 모집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느냐. 왜냐하면 임상시험 진행이 늦어질수록 돈이 천문학적으로 예, 들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그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환자 모집도 제일 빠르고 첫 번째 환자 첫 번째 등록이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굉장히 약간 시발탄이라고 예.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그리고 서울에서 임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메디아이 플러스의 창업 계획대로 수요는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 어떻게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상시험 설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봐야 되거든요. 예. A4 용지를 1,300장 이상을 봐야 아.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공개되어 있긴 한데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표준화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설계 데이터, 논문 데이터, 특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임상시험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큐레이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정보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실제로 저희가 임상시험 데이터 큐레이션을 통해서 바이오 벤처분들이 임상시험을 설계할 때 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약 3개월 걸렸던 일을 일주일 정도로 데이터들을 모아서 제공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그 비용이 일반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의 경쟁사들 예.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 같은 경우에 연 10억 그리고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 3천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어서 비용, 시간 둘 다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메디아이 플러스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과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거죠? 저희가 처음에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운영했을 때 71개사가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었는데요. 네. 구독 서비스로 71개사 분들이 임상시험과 관련된 설계 데이터를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예. 실질적으로 경쟁사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벤치마킹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임상시험을 하는지 임상시험의 전략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예,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임상을 준비하는 바이오테크 그리고 의료기기 기업들에게는 메디아이 플러스 참 든든한 파트너 될 것 같은데요. 메디아이 플러스 같은 역할하는 기업들이 기존에 또 있었나요? 실제적으로 해외에는 이러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좀 있었어요. 네. 파마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1등 기업이고요. 아까도 언급해 주셨었죠. 예. 클래리베이트 혹은 글로벌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선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장을 선도하는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뭐 차별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런 뭐 차별점을 보유하고 있는지 강점들도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일일이 다 모아야 되는 정말 디지털 가내수공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작업인데요. 그 작업을 저희는 한 3년간 해왔고 예. 그 작업에 대한 데이터가 자산이 되어서 음. 차별점이 다르다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고요? 네, 실제로 정보를 할 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검색을 했을 때 임상시험과 관련돼서 경쟁사의 임상시험이나 신규 임상시험과 같은 경우에 알림 설정으로 예. 내가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데이터들을 전달하는 방법들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임상 결과를 찾을 수 있다면 편리함 확실히 높게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임상 결과 유효성 부분도 예민하게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실제로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학회에서만 잠깐 발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논문으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예. 학회 발표되는 데이터들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크게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아스코라고 하는 미국에서 하는 학회가 굉장히 큰데요. 예. 그때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한 자료들도 저희가 수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다 임상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메디아이 플러스의 덕을 본 사례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 메디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바이오텍에서도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기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국가 임상시험보다는 지역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허가를 받기 마련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임상시험 정보를 모으다 보니까 미국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한 의료기기 회사에서 유럽과 관련된 허가를 얻기 위해서 임상시험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의뢰가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한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던 것 같은데 단축시켰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빨라진 건가요?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리서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 일주일 정도로 단축을 시켜서 데이터를 제공했었습니다. 창업을 이룬 후에 성과도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투자도 좀 받으셨죠? 네, 저희는 시드 투자를 받았고요. 이제 예.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를 시작으로 기술보증기금, 킹고스프링 그리고 한양대 기술지주 이 네 군데에서 시드를 받았고 지금 현재 프리A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은 사례 이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진행하는 R&D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인 팁스 프로그램이 선정이 됐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글로벌 최대 엑셀러레이터인 동부에 메스 챌린지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있거든요. 네. 전 세계 스타트업을 모아서 경진 대회를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유일한 한국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결선까지 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 아시겠지만 벤처기업 인증 그리고 저희는 사실 소셜과 관련된 ESG 회사이기 때문에 소셜 벤처 인증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언뜻 듣다 보니까 성과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과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수익성에 대한 궁금증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수익성 어떻게 괜찮은 편인가요? 경쟁사들의 수익성을 보면 데이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40%에 가깝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래 초기 데이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초기 3년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도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3년 동안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나고부터는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대비 작년은 2배 성장했고요. 올해는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을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계신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채널이고 운영 목적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약사이기도 하고요. 예. 동생이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동생이 산부인과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린 친구들이 약이나 혹은 그런 뭐 여성에 대한 잘 모르죠. 정보를 사실은. 잘 그렇죠. 모르고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나쁜 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을 준비할 때 동생이 언니가 약사로서 이러한 의학 정보, 여성에 대한 정보를 편하게 말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 한알만이라는 한알만.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20, 30대 여성분들이 주 타겟층이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스스럼 없이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뭐 새로운 약이 나왔을 때 뭐 리뷰를 한다던가 이런 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왜곡된 정보들을 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바라고요. 남다른 아이디어 그리고 사업 감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력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좀 신박한 창업을 하게 된 겁니까? 약대를 졸업을 해서 꼭 약국을 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예. 학교 다닐 때 이미 뭐 실습을 통해서 약국이랑 병원 그리고 회사를 다녀봤는데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회사가 더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예. 회사를 가려고 했는데 잘 선배들을 만나러 다녔더니 선배들이 한 3, 4개월을 기다려서 TO가 나는 회사를 들어가면 어떻겠니라고 제안을 주셔서 예. 건국대병원에서 원래 병원 약사를 좀 했었어요. 아. 한 3개월 정도 병원 약사를 하고 로슈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처음 시작은 영업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굉장히 어려웠지만 신약 랜딩도 해보고 신약 랜딩이라고 하면 새로운 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병원에다가 예. 코드를 받게 되거든요. 그 코드를 받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신약 런칭도 해봤고 빅5 병원 중에서도 2개의 병원을 담당을 해봤고요. 영업과 관련된 매출도 엄청 상을 받을 만큼 네, 영업을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MSL이라고 하는 제약의사를 하기 위해서 먼디파마 그리고 바이엘에서 제약의사를 하게 됐고요. 그때 제가 가장 특이한 경험을 했던 건 항응고제에서 가장 1등 제품인 자렐토라고 하는 제품의 보험 확대를 예. 위해서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정책 제안서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연구자분들과 연구를 같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템을 좀 알게 됐었고 희귀질환 제품을 맡게 됐었는데 그 제품을 맡을 때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위치를 알 수 있었어요. 외국에서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하기를 원했던 것 그런데 한국의 데이터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리서치 기관에 7,001억을 주고 연구자를 찾아달라고 의뢰를 하게 됐는데도 그 연구자 리스트가 적절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밸리데이션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 더 효율적으로 환자들에게는 치료의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렇죠. 연구자분들에게는 연구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제약회사나 바이오 벤처에게는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선순환을 좀 알게 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창업을 결심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임직원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네. 일단 저희 코파운더분은 저보다 창업을 먼저 경험한 송남구님인데요. 예. 처음에 만났을 때 저보다 창업을 먼저 하고 있어서 창업 선배로서 제가 계속 자문을 구하다가 저희 회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저희 쪽에 개발 업무를 도와주다가 저희와 이제 코파운더가 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네, 코파운더 분이 계시고요. 저희 CTO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 개발 역량과 그 실제로 사업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적으로도 자문을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는 MSL이라고 하는 약사분도 예. 계시고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투자가 좀 잘 돼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에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끈기 있는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게 임상시험과 관련된 데이터이다 보니까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임상시험과 관련된 용어라던가 그런 어떻게 들어가는 절차를 다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교육도 회사 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청년 창업가시죠. 이런 만큼 강점인 부분도 있고 약점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강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점은 체력? 체력. 사실 그렇죠. 네. 체력 중요하죠. 네, 스타트업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체력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시간을 쪼개고 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체력이 중요한데 청년으로서의 강점은 정말 체력. 저도 나날이 하루하루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많은 창업자
많은 창업가 분들과 이야기를 해도 젊었을 때 할 걸, 좀 더 체력이 있었을 때 할 걸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으로서는 체력, 그리고 모자른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경험치,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근데 또 다르면은 사회적 경험치가 있다 그래도 창업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어찌되었던 외국계 회사에 있었고 그렇죠. 신약을 런칭을 했었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 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창업이 되게 좀 할 수 그거는, 있겠다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다른 얘기더라고요. 일단 인프라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약점들을 어떻게 극복하신 거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럽하우스를 혹시 아시나요? 예, 네. 음성 SNS로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죽었지만 저희는 계속 클럽하우스에서 토요일 8시에는 아, 스타트업 예. 생태계 보기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세션을 2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네.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격주로 아침 10시에 바이오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참 좋은 롤모델이 되실 것도 같은데 그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띄운다면 어떤 메시지 전해주고 싶으시죠? 저는 도전에 다 모든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성공이든 실패든 예. 사실 실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나의 시간을 잘 돌아보고 회고하는 시간을 갖고 거기에서 배움을 얻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출연자라면 누구나 받는 공식 질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이 혁신성장 코리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지 대표가 생각하는 혁신성장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죽을 그렇죠. 새롭게 한다잖아요. 예. 엄청난 무드질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나오는 산물? 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과 더불어 이 정책 당국의 역할과 지원이 꼭 필요한데 기업인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 의견을 내신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바이오 산업에 있다 보니까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같은 스타트업이라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이라는 단계도 거쳐야 되고 예. 허가라는 규제 당국과의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정책 당국에서 호흡을 좀 길게 보고 그리고 조금 더 소통의 창구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5월 달에 스탠포드에서 진행을 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학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는 FDA 분들이 화상으로라도 계속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규제가 많이 예.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조금 소통이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혁신 성장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해 보면서 이제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못다한 얘기가 있다면 편하게 전해주시죠. 네, 저희 서비스가 2개라서요. 예. 네, 메디시라고 하는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가 있고 파이크로라고 하는 임상시험 수탁 기관을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 저희는 CRO라고 하는 임상시험 수탁 기관 같은 경우에도 임상시험을 할 때 찾아야 된다면 전화를 하거나 구글링을 하거나 네트워크를 다 이용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CRO 회사들의 정보를 모아서 약간 직방이랑 다방처럼 예. 네,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CRO 분들도 파트너로서도 필요하고 CRO를 찾는 고객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CRO 파트너사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홍보를 대신 해드리고요. 바이오 벤처, 의료기기 회사 그리고 실제로 오뚜기에서도 저희 쪽에 문의가 왔었어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 임상시험 수탁기관을 찾고 있는데 찾아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임상시험 자체가 신약,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까지 굉장히 영역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같이 생태계를 마련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자리에서 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혁신성장 코리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한국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가는 훌륭한 혁신 기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